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원래는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몸이 영 좋질 않아서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어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이후로 한 번도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터놓지도 못했으니 그 피로가 쌓이고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마치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 여기다 다 털어놓고 나면 제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저와 남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서울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에 들어갔네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때려쳤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다 보니 의지와 열정도 있었고 패기도 넘쳤지요.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제 한 몸을 바쳤다 표현해도 좋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한 번은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을 가게 되었지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죽기 살기로 일해서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가? 이 정도 열정이라면 뭐래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이 없었던 거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솔직히 회사 생활이 마음은 편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설렁설렁 시간만 때워도 한 달에 한 번씩 돈 들어오잖아요.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그렇기에 회사를 관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까지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서빙에 고기 굽기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돈을 번다기보다는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해보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생겼지만 더 큰 관문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항상 입버릇처럼 제가 얌전히 회사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께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식당을 차릴 거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어머니께선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다, 이제껏 고생의 기억자도 모르게 키워놨는데 왜 험한 길로 가려고 하냐,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버지께선 그 정도로 노력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라니 말리지 않으시겠다며 사업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지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께 엄청 혼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딸내미 고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랬냐면서요. 아,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입사한 지 6년 차가 되던 해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대단하다와 미쳤다였지요. 모두 다 응원이라 생각하고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상가에서 배달 전문 국밥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주문량이 늘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하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조금 더 큰 평수의 가게로 위치도 옮겼고 배달만 하던 가게에서 내부에서 식사도 가능한 식당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배달만 하던 때와 달리 홀손님을 받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과 친분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손님들 중 한 명이었지요. 무슨 출석 도장이라도 찍듯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게를 찾아왔는데 매번 똑같은 메뉴만 먹어서 모른 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 아는 동생이 빵집을 오픈해서 거길 갔었는데 제 생각이 났다며 디저트 몇 가지를 두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동네 장사다 보니 손님들이 떡도 가져다 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디저트도 그런 뭐랄까 이웃으로서의 호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의 간식 공세는 점점 빈도수도 잦아졌고 가격대도 높아져 갔습니다. 단순히 이웃의 호의라고 생각하기엔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를 공짜로 줄 수는 없었으니 의도치 않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사실은 저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진지하게 알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고백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쑥스러운 듯 주뼛거리는 모습이 왠지 순진하게 느껴져서 제 마음에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생각해보겠다 했고 그렇게 일주일 후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벌이가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성격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남편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던 사람입니다만 결혼해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전 남편 축혀 세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제가 바보같이 남편의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중요한 거고 어리석었던 거지요. 남편에게는 위로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만나보지 못했고요. 사실 제가 몇 번이고 만나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은 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신우될 사람을 못하러 만나고 싶어 하냐며 저더러 특이하다, 이상하다 했지만 저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미리 친해져서 나쁠 게 있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저는 남편과는 달리 외동으로 자랐다 보니 신우가 생긴다기보다는 친한 언니가 생기는 거라고 한마디로 멍청한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에게 왜 당신 누나는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냐니까 남편이 추뼛거리더니 자기가 쪽팔려서 못 보여주겠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쪽팔린다는 건지 남편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결혼 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신우는 사고방식이 아주 글러먹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없고 지 멋대로이지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잔머리를 쓰거나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요. 게다가 이기적이기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의 사정이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극성 맞고 말을 안 듣는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에서 시조카를 보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정도였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이었는데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털 날리는 동물은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걱정을 사서 한다고 무안을 줬지만 솔직히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붙은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식당에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위생은 식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고민을 거듭하는 절 보고 한 친구가 저에게 거북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손도 많이 안 가서 키우기 어렵지 않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은근히 예쁜 구석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키우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네요. 신우 아들이 제 거북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신우의 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조심스럽습니다만
신우가 사는 형편이 좋지가 못해요. 누구 하나 저에게 속 시원히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신우가 왜 그러고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반지 합방에서 신우 부부와 그 집 아들 그리고 더 어린 딸까지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이 반지하지 집안에서 햇볕 한 점 보기 어려울 만큼 지하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습니다. 신우 말로는 곧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했지만 처음엔 저도 괜한 오지랖으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시조카드라고 지내는 신우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지요. 신우는 제 말 뜻을 아무 때나 와도 좋다쯤으로 이해했나 봅니다. 이후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기가 여러 번이었거든요. 저는 화요일에 가게 문을 닫았고 남편은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인데도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점을 불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주말 중 하루는 남편이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니 딱히 서운할 건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가 시조카드를 데리고 주말마다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생활 패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나 시조카나 할 것 없이 저희 집을 자기들 집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으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문제가 된 그날은 아침에 준비한 국밥이 평소보다 일찍 다 팔려서 생각보다 이른 귀가를 했어요. 신우가 온다는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뭐라도 시켜 먹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집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짜증나는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조카가 어항에서 거북이를 꺼내 이리저리 주물떡거리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바로 거북이를 낚아채 어항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자 시조카가 자기 지금 갖고 놀고 있다며 당장 내놓으라며 울어제끼더라고요. 신우가 어디선가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그까짓 거북이가 자기 아들보다 중요하냐며 소리를 꽥 질렀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 아들의 EQ 감성을 해치는 거라나 감수성을 망가뜨린다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같으면 시조카한테 그냥 선물로 줬을 거랍니다. 제가 황당해서 신우한테 동네 수족관 가서 하나 사주라고 그랬어요. 얼마 비싸지도 않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5,000원 줄 테니까 일주일만 빌려달랍니다. 자기 아들이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으면 분명히 질릴 거라면서요. 엄연한 생명체인데 그걸 돈 주고 빌리려는 신우의 사고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 신우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애가 하도 찡찡대고 그러니 정신 사나워서 실언을 한 거겠지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오늘만 차를 바꿔 타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외제차인 제 차는 부담스러워서 끌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제안이 꽤나 의아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남편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건 바로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신우가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그 약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 차를 좀 빌려달라 하더랍니다. 남편은 그러면 누나가 직접 이야기하라 했대요. 그런데 신우가 자존심 상한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너는 네 누나가 네 마누라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보고 싶은 거냐며 악다구니를 썼다네요. 그 기세에 눌린 남편이 결국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제 차를 신우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제가 이 사정을 알게 된 건 신우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말로 티나 안 나게 조심히 타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과 신우가 잔머리를 굴려 저 몰래 제 차를 가져갔다 보니 보험이고 뭐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현찰로 300을 주기로 하고 대신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일은 신우가 수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300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보이는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왜 내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희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겠어요? 보험도 안 들고 자기한테 차를 가져다 준 제 남편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절대로 300은 못 준다고 아주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신우였으면 이후로는 솔직히 올케인 제 눈치가 보여서라도 더는 아쉬운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 속도 없더라고요. 합의금 300이 해결되기도 전 신우가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더러 집을 좀 빌려달라대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상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있어도 집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놀러를 오는데 그 친구가 머물 곳이 필요하대요. 신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 애들을 그 친구에게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저랑 남편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식당에 쉬는 방이 있지 않냐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방이냐고 한 사람이 간신히 다리나 뻗고 앉는 공간이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저더러 사람이 뭘 그렇게 야박하냐며 가족을 위해 일주일만 양보 좀 해주면 덧나냐고요. 그리고 그 집이 제 집이냐입니다. 자기 동생 돈도 들어갔으니 자기 동생이 허락하면 저도 할 말 없는 거라네요. 결국 신우의 억지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제가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와 잘 좀 이야기를 해서 상황 좀 해결해보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게 다 신우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자격지심까지 생기고 그런 것 같다며 뜬금없이 이참에 저희 가게에서 일이라도 시키면 어떻겠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럼 애들은 조카들은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 가게 한쪽에서 숙제도 하라 그러고 거기서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저에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나 싶어 해본 소리랍니다. 남편에게 지금 신우 자격지심을 나더러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냐고 그걸 왜 내가 품고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신우는 집 타령을 하고 있질 않나. 근데 당신까지 왜 말인지 방군지 분간을 못하냐고 되는 대로 쏴붙였네요. 결국 이후로 3, 4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로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고 급기야 남편은 그러면 신우 친구가 어디 호텔에 머물 수 있게 우리가 얼마 좀 보태주잡니다. 진짜 이때는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내가 보태줘야 하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어쩌면 그렇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냐입니다. 욕심이 사납다대요. 그 소리를 듣자 비로소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 거며 신우를 감당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알겠다고 자기가 신우를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때부터 입술은 내밀고 매사 툴툴거리고 다니더군요. 이혼을 하자는데도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구석도 없었고 마치 저랑 기싸움을 하려 드는 것 같았지요. 신우랑 연락을 끊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닐 테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놓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밖에도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봤을 때 더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저에게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혼했습니다. 아, 이런 계산을 결혼 전에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곤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과 성을 다해 가게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고 돌아보니까 삭막하게 들리겠지만 절 배신하지 않는 건 돈밖에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왔네요. 그 300은 이혼할 때
남편 몫에서 제가 셀프로 정산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졌지만 저도 지지 않고 내 차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누나한테 가져다 준 거부터가 범죄라고 한번 민사라도 걸어볼 거냐고 맞불을 두니 입을 딱 다물던걸요? 이후로 남편이나 신우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지들 멋대로 살겠지요. 뭐 제 알바인가요? 그래도 여기 와서 신나게 한 20분 떠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지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내보겠습니다. 저한테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